네, 아주 열띤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 혼자라도 네. 박수를. 네, 덥습니다. 네, 더우세요? 굉장히 그 귀 아주 쏙쏙 들어오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체성이 역할만 뭐 있는 게 아니라 외모에도 저는 정체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가끔 제가 사진을 찍으면 되게 잘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직원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받으면 그분이 안 오시고 딴 분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요? 본인이세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저한테 제가 이제 안 나온 사진을 쓰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으세요. 좀 이쁜 사진을 내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나야. 그렇지. 왜 사람들은 이쁜 것만 나라고 하나를 생각하지? 강요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진이든 저 사진이든 다 나기 때문에 외모에도 정체성이 뭐 그렇죠. 같은 의미 아니시겠어요? 정체성은 어떤 표현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야.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할까요? 예. 뭐 제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모든 외부는 내부를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는 내면의 현현이거든요. 현현. 예,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내 얼굴이나 이 외모는 음. 그냥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예. 밝은 사람이면 표정이 밝게 드러나듯이. 네네네. 예, 예. 그거죠. 뭐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동일시한 개념이고. 제가 이제 2교시 시작하면서 인사 안 드렸지만 여자 대표 이정희입니다. 그 얘기를 사실 저 어려서는 제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옛날 시절. 그때는 그 아들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많았죠. 그냥 네. 여성의 역할은 거의 없는 거고 네. 자식은 아들만세, 꼭 이남 몇녀 이러지 맞아. 삼녀 이남 이런 집은 거의 안 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오빠를 넘어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빠보다 성공하겠다. 어땠나요? 그래서 어느 날 커가지고 오빠가 사업이 한번 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저주를 퍼부었나? 이런 생각을 그랬던 시절을 걷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 걸크러쉬에 대한 얘기도 어쩜 환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능력 상관없이 저의 역할을 그냥 이렇게 규정 지어준 것 같은 아까 네. 구성주의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냥 넌 여자니까 목소리를 줄여야지. 손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지라는 걸로 사회가 세팅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네. 훈육하고 학습하고 사랑도 학습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같이 교수들끼리 커피를 마시러 가면 여자가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훈육받고 학습한 그대로 그냥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면서 네. 탈 때도 있잖아요. 제가 네. 작은 스푼을 잡고 이걸 제가 잘해요라고 말하면 거기서는 젠더로서의 무슨 그러니까 성별로서의 여성은 아닌 거죠. 내가 근데 커피를 타주고 네. 싶은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하면 멋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 남편이. 어. 근데 여자가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아직도 거죠. 그런 게 예. 있죠. 예. 그러니까 멋있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의식화된 거, 훈육되고 학습된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제 그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네. 알게 모르게 어떤 여성 역할을 집안에서 네.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네. 살림을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네. 남자가 살림을 하면 이제 젠더로서의 여성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젠더를 구분지을 때도 우리는 아직도 네. 여성은 살림, 남성은 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가 그렇죠. 되잖아요. 아내가 고정적 일을 역할은. 해도 집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안 집에 사라진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수석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가씨라고 말하죠.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우대하는 그런 친족 안에서 그런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여성이 일을 잘하는 거는 당연히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남자는 그냥 그런 멋있는 어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아주 오래된 습속인 거죠. 그 습속이 좀 사라져야 젠더가 사회적 개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안 그러니까 저는 사라질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네. 젠더라는 개념 자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오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념일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날이 있다는 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탑이 많다거나 기념비가 많은 거는 그 나라가 무슨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 여성가족부 이러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 생기는 거다. 유표항이죠. 예, 예,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물론 이제 과도기적으로 필요는 한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까지 그런 어떤 여성의 역할을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군대 막 문제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네. 군대 문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네. 보면 그 이제 성별로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뭐 동물학적인 섹스로 볼 때 네. 여성들은 몸을 쓰는 것보다는 남성들이 몸을 쓰는 게 더 나은 것처럼 편견 속에 좀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뭐 몸을 무거운 걸 쓴다는 거 들고 어떤 의미? 무거운 걸 예, 들고 맞아요. 총을 쏘고 달리면서 네. 사격을 하고 이건 남성들이 더 잘할 거라는 뭐 동일시하게 시켜본 적 없고 사람마다 다 케바케 다르겠지만 그래서 군대에 갈 때 남자는 군대 가는 게 너무 당연시됐고 어떻게 보면 남성들 입장에서 젠더 관점으로 따지면 그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네. 기득권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뭔가 거기에서는 젠더가 등장한다는 건 싸울 태세를 지금 전쟁이 시작된 이제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예, 다 예.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뭔가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침범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아니 군대는 예. 침범해주길 바랄 거예요. 안 가고 싶으니까. 아 그래요? 네.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 왜 이건 침범 안 해주고 딴 것만 침범하지?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남성 거를 가지고 오니까 꼭 군대 얘기가 아니라 네. 뭐 남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참 논란의 소지가 많은 네, 얘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길게 얘기하면 어쨌든 뭐 이것이 어느 한쪽이 차별을 받거나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거라면 군대 문제 역시도 여성이니까 안 가고 남성이니까 가고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여놔야 되는 거네요. 저는요 이제. 이런 네. 생각해요. 군대 문제는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네, 저도 군 안 입기- 보내주더라고요. 네. 저는 가고 싶진 않아요. 아,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동성애 문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미국에서 항상 이제 항상 낙태와 동성애 문제는 피해가기 어려운 그 선거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성애 그때 이제 록 허드슨이라는 배우가 네, 로커드슨 처음으로 알죠. 동성애로 이제 저기 그 뭐죠? 그 무슨 병이죠? 동성애자만 걸린다고 하는. 아, 저 갑자기 단어가 아, 안 떠오르. 에이즈. 에이즈로 죽었잖아요.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면 이쪽 표가 또 떨어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또 반대편 표가 떨어지는데 마침 그 배우가 에이즈로 죽으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 에이즈는 동성애자가 걸린다 이런 프레임 지금은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하니까 그냥 찬성 반대가 필요 없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에이즈는 뭐 이제 전염된다고 이제 그때 그런 생각 키스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이렇게 비껴가서 풀어간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군대 문제를 뭐 여자가 가냐, 너희도 애 낳아라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남녀 젠더의 갈등을 풀어갈 게 아니라 그냥 그 군대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가고 그렇죠. 어떤 뭐 그런 무슨 죄라고 하죠? 모병죄라고 하나요? 네네네. 모병죄로 풀어가게 되면 이건 젠더 문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남자 여자 싸움 시킨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지금 막 싸움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젠더 네. 문제로 풀어가지 않아도 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학교에서 뭐 교수 채용 여자 교수 채용 비율이 30%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괜히 2%를 할당을 딱 쿼터제를 주게 되면 남자 입장에선 자기 밖으로 뺏긴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굳이 그런 쿼터제가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제도를 마련하면 되는 건데 능력껏 할 수 거기에 있게. 괜히 젠더를 네.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괜히 한 사람들이 정치가들 아닐까요? 뭐 누군가는 이익을 예, 얻겠죠. 누군가 이걸 예, 통해서. 죄송해요. 누군지 네.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는 사회적 우리는 그냥 갈등을 싫어합니다. 네, 갈등을 싫어해. 근데 구조적으로 뭐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히 저의 편견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뭐 한 표가 필요했다거나 더 많은 화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본인들이 필요한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예. 억울하게 이런 논란 속에 우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가 한국인 입양아 아이들과 미국인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고 자결했다. 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국적 프레임, 그러니까 민족 프레임을 딱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 운전을 하다 가다 보니까 뉴스가 다시 나왔는데 미국에서 아버지가 은행빚에 쪼달려 아이들과 아내를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죠. 이건 프레임 그런 없이 없는 그냥 거죠. 일반적 이게 사실로. 건강한 언론 보도인데 이제 우리가 젠더를 하면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성감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람이 바르르 끌어오르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뭐 남녀 이러면 지역 뭐 이렇게 하면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릭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강남 사건도 마찬가지인 맞아요. 거죠. 예, 그냥 어떤 그냥 그 남자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였을 수 있는 것을
남성이 여성에 대한 혐오로 프레임을 음. 풀어가니까 모두 그렇게 끌어오르게 음. 된 거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젠더를 많이 쓰는 거는 기념탑이 많은 것과 동일해요. 아, 뭐 여성의 날 여성이 학대받으니까 뭐 아동의 날 뭐 아동이 뭐 학대받으니까 책의 날 책 안 읽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이 많다는 거는 그 반대 현상이 아주 만연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게 좀 음. 자세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네. 붙일 수 있는 수식어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예 잘라 말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생각을 고정화시킬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럼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했는데 에이섹슈얼, 무성애라는 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3포 세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랑이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3포 세대. 네. 뭐 연애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3포 세대. 그다음 뭐 희망 포기 4포 세대. 뭐, 네네. 뭐 이렇게 그다음 M포 세대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금방 무슨 말 했죠? 네. 까먹었네. 아, 결혼에 대해서 그런 예. 프레임을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아 무성애, 네, 무성애인데 무성애, 에이섹슈얼, 그러니까 사랑이 본능이 아니다라는 거는 요즘 독신 세대가 지금 뭐 30%가 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인간이 아닌 다른 데서 반려견이 있잖아요. 반려동물. 요새 반려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대신할 무슨 어떤 인공 로봇이 있다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인간을 상대로 사랑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성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성애가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밑을 파보면 그 안에 사랑이 본능이 아니다. 사랑이 아까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이제 에로스를 말하는 네. 거예요. 꼭 어떤 성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않아도 되는. 필리아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신과 인간에 대한 아가페는 본능이고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도와주고 동하죠. 싶은데 네. 남자와 여자는 이게 학습된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 이성상이 바뀌는 거, 집집마다 이성상이 다르고 이거는 본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훈육된 감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동떨어진 무인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무인도가 아니라 그렇죠. 만날 수도 누군가 없고 이렇게 상대가 뭐 없으니까. 만약에 조금 네. 있다면 사랑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철저하게 있겠네요. 학습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예. 저는 이제 그 젠더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제 앞에 공부하고 좀 헷갈렸지만 가치관이 나름대로 이제 개념에 대해 성립이 되셨다면 네. 그 말이 제일 조금 왔어요. 아까 백남주 씨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이제 여러 다문화 친구들하고 합창대회를 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뭐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는데 학교에 가면 너네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이고 놀림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합창대회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너는 조국이 2개야. 그 자랑스러움으로 이 무대에 서는 거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조국이 2개야? 라고 많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참 선진적이었네요. 네, 그럼 맞아요. 조국이 예. 2개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베트남 분이거나 필리핀 분이면 예. 나는 조국이 2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학습화된 예. 그 구성주의에 의해서 하나를 긍정으로 조국은 보는 하나여야 거예요.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젠더를 제가 확실하게 이해한 게 아까 동성부부 얘기하셨잖아요. 네. 동성부부가 아이를 갖고 입양하려면 한 사람은 엄마 역할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아빠 역할을 해야 젠더 돼요. 문화가 일어나요. 여기 젠더 원성에서도. 문화 일어나요? 예. 그럼 여성과 남성 예. 두 사람이 남성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역할은 누군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맞아요. 누가 엄마 예, 역할을 해야 예, 되잖아요. 예, 예. 요게 이제 젠더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생각 역할, 만들어지는 문화적 게. 사회적으로 기대되거나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역할을 젠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젠더가 등장하면서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역할로 분리된 바뀌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성이 있다. 네, 네. 예. 그 편견이 제가 네. 독일에 가서 어느 동성애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것도 저도 육교양이에요. 예, 그래요. 어느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렇게. 어느 부부 집에 그렇죠. 습관이 돼서. 예. 근데 들어가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유로워져야지. 사고를 편히 가죠. 예, 들어와서 제가 이제 화장실을 예. 그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썼어요. 예. 들어가서도 편견을 버려야지. 근데 아, 참 마음은 쉽지 화장실이 않았어요. 어떻게- 화장실에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성중립 그래요. 화장실이라는 게 예, 있어요. 그럼 이따 예. 이제 토크를 예. 한번 해주실 텐데 예.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제 남성 2분이었는데 두 분을 보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 예. 분은 이제 살림을 주로 맡고 한 분은 이제 바깥 일을 하시니까 예, 예. 그리고 저도 편견에 의해서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일까를 고민한 거죠. 그런데 저의 고정된 역할은 아주 아담하시고 다정하게 생기신 분이 당연히 여성 역할일 거다. 제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죠. 정말 우람하시고 몸 이렇게 그냥 외형으로요. 그냥 편견 속에 남성처럼 학습화된 그분이 아내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동성애 부분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역할로서의 성별이 구분되기 때문에 진짜 동성애가 과연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 해요. 문제는 예. 또 갈라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굉장히 정체성이 들어가면 네. 아주 문제가 복잡해서 범성애, 무성애, 그다음에 음흠. 양성애, 동성애, 뭐 이성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또 우리가 해야 바뀌어. 될까요? 또 어떻게? 바뀌어. 네,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 달라. 그러면 제가 직장에서는 굉장히 외형적인데 네. 예를 들어 집에 가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이제 뭐 바뀌는 거죠. 제가 젠더 역할로 여성의 역할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때 밖에 나가서 또 뭐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맞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걸크러쉬 말씀하셨는데요. 네. 크러쉬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크러시, C-R-U-S-H 이렇게 부딪히다, 파괴하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크러쉬 그렇죠. 예, 깨지고 예, 맞아요. 걸 크러쉬는 걸을 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어. 페미니스트하고 연결된 단어 아닙니까?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단어를 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걸크러쉬는 보통은 이제 여자가 봐도 매력적인 어떤 남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가 보이시하다고 예, 우리가 하는 좀 네. 세다고 말할 때는 아. 보통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이시한 거죠. 네. 보이시하고 매니시하고 뭐 그런 것은 이제 걸크러쉬라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걸크러쉬란 단어가 사용되는 그 맥락이 네. 조금 능력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이해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걸크러쉬의 역할을 가진 게 젠더의 어떤 젠더 기능으로,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연동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아요.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역할을 일부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여성은 꼭 집에서 수동적이고 그 얌전하게 순종적이어야만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라고 그 말을 문제가. 하는데, 사실은 어떤 거를 설명하려면 기존에 사용되는 개념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그냥 좀 있네요. 과도기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또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흔히 우리가 리더십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이제 MPO 실무 역량 강화다 보니까 이제 리더십의 종류가 많죠. 나는 공유 네. 활동 가면 착해야 돼.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해. 음. 사실 이것도 어떤 젠더로 보면 뭐 씩씩하게 하면 안 되나? 누구를 대할 땐 부드럽게 여성스럽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젠더의 역할로 보면 그런 성적인 걸 떠나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모성 리더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 단어를 참 즐겨 쓰는데 모성 리더십을 참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싫어합니다. 싫어하시는 예. 거예요. 저는 이제 싫어하시니까 얘기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충실해서 예. 모성 예. 하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 뭔가 품에 안고 예. 끌어안아주는 걸 우리가 모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예. 내가 모성이 본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본능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잘못했는데 예. 저희 엄마가 제가 뭘 얘기하면 신발짝 벗어서 언놈이야 하고 이렇게 나서는 그것도 전 모성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 거죠. 근데 네. 그 요즘에 아동학대나 친부에 의해서 친부에 의해서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친부가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을 하지만 그 비율이 통계를 잡으면 사실 적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풍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허구라는 그런 거기에 얘기도 프레임에 있어요. 갇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았는데 과거에 이제 아이를 많이 낳던 뭐 12명씩 우리 뭐 한 세대 두 세대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면 막 있었죠. 자녀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모성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뭐 1명, 2명, 많아야 3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카운팅이 가능한 한 집에서 개의 존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회 분위기가 나를 증명하는 게 나의 자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모성이라는 형태로 발현이 되는 건데 다른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걸 친밀성의 테러라고 말해요. 테러가 그런 딱 책도 어울리네요. 있어요. 정말 테러 당하고 예. 있는 거군요. 그 친밀성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사회는 모성을 당연한 걸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예. 아빠가 어떻게 예. 이런 프레임 같은 예, 거네요. 예, 구속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된 것이고 네. 이 사회가 그 학습이라는 거는 사회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가국 사회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정과 국가는 일치되었다서 가국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교는 충효열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열이라는 거는 열려났네 이런 말할 때 남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부. 예. 열녀가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지고지순하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순종하거나. 예. 그래서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충효열에서 효의 단계로 접어 들어가면 여자와 자녀는 아버지인 가부장에게 효를. 부권에게 예, 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충효 단계이고 그다음에 충은 이런 가구들이 가정들이 많으면 전부 신하가 되어서 그렇죠. 왕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효열이 일치되는 관계가 유교 사회인 거예요. 네, 네.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조선 시대를 통치했던 게 그 원리인데 그래서 가정이 역할은 국가의 역할을 예비군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IMF였을 때 전부 집집마다 금리빨 빼고 막 금반지 맞아요.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네. 진짜 이렇게 마스크도 정말 잘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잘 뭐냐면 쓰죠. 가정이 국가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질문을 이거 역시 학습화된 그거기 때문에 학습화된 거라는 거죠. 그 그런 학습화된 상황에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맞아요. 모성도 원래 정해진 본능은 아니다. 그럼 네. 이것도 본질주의는 아니고 구성주의라고 좀 구성주의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성을 이해하는 사회적인 방식, 젠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여성 얘기했던 동물학적 성을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이 네. 젠더의 문제고 네. 그 편편이 젠더는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저의 성을 해석할 수 있고 네. 그것이 젠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보바르가 그런 말 했죠. 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키워진다, 길러진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가 지금 이제 합법화 안 돼 있는데 동성애가 되면 바로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이 문제가 인구 감소가 이제 네.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거죠. 이거 너무 복잡한 게요.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바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못 드렸어요. 네. 저희 집안 내에 사회학을 하고 있는 음. 분이 되게 늦게 결혼하셨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아들을 네. 낳았어요. 네. 그 여성학, 사회학을 하셨으니까 늘 여성은 키워진다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네. 남자도 키워지죠. 남자아이를 키워보니까 네. 이건 그걸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동물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 본능이 좀 있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뭐. 그렇죠. 예. 그 점까지 그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균일성이 아니라 성차는 있잖아요. 그렇죠. 성애차. 예,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 예쁜 인형을 주면 예. 열의 여덟은 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PD는 예쁜 인형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대죠? 로봇은 좋아했어요? 좋아. 아니야, 이것도 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생각해. 네. 처음부터 부모님이 안 사줬을걸요. 예쁜 인형을 이쁜 인형을 남자 아들에게 어. 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남자 아들에게 핑크 모자도 씌워보고요. 앞에서 흔들어도 열린 분이셔 봤는데 이분은. 안 아주 좋아. 깨우친 분이셔. 뭐 그것도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교수님 말씀드리라면 그것도 구성주의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우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네, 전제가 애초부터 있다. 남자아이 이제 돌 선물 줄 때 예쁜 하늘하늘한 뭐 레이스 있는 마론 인형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레이스 바지를 네. 입히진 않죠.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입고 출근해 보시면 대표님 출근해 보면 뭐 자리가 다른 회사로 송별을 하지 않을까. 우리부터 좀 이렇게 사고를 네.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참 앞으로 그 많은 사고가 얘기를 바꾸기가 쉽지가 네. 않아요. 어렵겠네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 아까 하지만 저희가 이런 뭐 재밌는 네. 또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한 번쯤 그랬어라고 생각한다면 네, 또 다른 장소에 가셔서 뭐 뭔가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MPO 오늘 제 강의가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 잘 됐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MPO 실무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젠더를 이해하다 오늘 3주차에 들어섰고요. 부산외국어대 권유리아 교수님과 오늘 젠더는 툴 진짜 옵션이야? 라는 젠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는 다 됐고요. 네. 두 분의 게스트가 나와 계십니다. 남성과 여성 게스트. 어떻게 이해하셨고 그분들의 평소 자신 있는 생각하는 어떤 젠더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었고 어머 알고 보니 난 남자인데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젠더의 사회 속으로는 여성이었네? 이런 발견을 하고 가실지 재밌는 얘기를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